안녕하세요. 반론당원TV 반론남 유재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디서든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든 지하철에서 일하든 상관없죠.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지 각자 책임지며 일하니까요. 실제로 광고 홍보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근 한국광고주협회의 KA 저널 인터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황당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재택근무로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워버리게 되었는데 회사도 직원도 이득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간헐적 출근 제도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경영자도 있었죠. 물론 사무직에 주로 해당하겠죠. 업무 성과 지표만 제대로 개발하면 업무 평가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더 많이 시행하면 오피스 빌딩 수요가 줄어들 테니 서둘러서 새로운 사업 거래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간지 기자들도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기자실을 닫는 기업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기자들이 요새는 회사 근처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카페를 떠돌며 기사를 쓰고 송고한다고 합니다. 한편 전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나갔고 CNN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가 앤드류 양은 최근 기업들이 주 4일제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의 정신 건강을 생각하고 제도권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주 4일의 근무 시간을 시도했더니 생산성이 무려 4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SK그룹도 격주로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트위터는 이미 코로나19 이후에도 직원이 원하거나 업무의 성격과 여건이 맞으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영구적 재택근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은 좀 늦었지만 직원들이 항의하자 5년에서 10년 안에 50%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래 역점 사업으로 AR과 VR 기술을 더 개발한다고 합니다.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이제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언택트 또는 언컨택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업종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죠.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랜선 공연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오히려 기존 이벤트나 공연보다 더 많은 세계의 고객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수 레이디 가가는 집에 갇혀있는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 유명 가수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릴레이 공연을 해 화제를 모았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집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의 극장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뮤지컬과 연극 무료 공연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전 세계의 문화예술 팬들에게 무료 공연을 하는 거죠. 물론 랜선 공연 전에 오프라인 공연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들을 위해 작은 기부를 받고 있다는 안내도 슬그머니 띄웁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보이네요. 나이키도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안에서 놀자, 세계를 위해 놀자란 제목의 캠페인을 집행했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선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도 이미 이불 밖은 위험해 라며 주말에 집에서 푹 쉬는 문화가 있었죠. 이번에 나이키 캠페인은 단순한 브랜드 캠페인을 넘어 3박자를 잘 맞췄습니다. 일단 메시지에 맞는 제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브랜드의 자세를 잘 녹였습니다. 광고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집에 머무르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을 동시에 홍보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코즈 마케팅을 집행했습니다. 버거킹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시의적절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애국자가 됩시다. 집에 머무르면서 소파에 편하게 누워 TV나 책을 보면서 버거를 주문해서 먹으라는 애교도 살짝 곁들였네요. 태국항공에서는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역 위치 측정 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 반경 100m 이내에 머무르면 실시간으로 마일리지를 준 것입니다.
여행을 하지 않는데도 무료 마일리지를 준 아이디어도 신선했지만 곧 이 시기가 지나가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선물한 기획이 돋보이네요. 방문객이 사라진 일본의 삿포로 한 동물원의 아이디어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동물원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들어서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동물 사료값도 모자랐다고 하네요. 이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라이언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청바지 디자인을 시작한 겁니다. 찢어진 청바지 아시죠? 고객이 청바지를 맡기면 사자 우리에 그 바지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손님 없이 심심하던 사자가 그걸 물어뜯는 거죠. 그냥 집에서 칼로 찢은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나와 고객을 즐겁게 해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동물원에 동물들을 위한 기금으로 7만 엔을 기부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육사 체험을 하게 하고 돈을 받거나 원숭이나 염소가 직접 그려주는 그림을 팔기도 한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경쟁사와의 경쟁을 잠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회사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기업의 내부 고객들을 보호하고 응원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이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기업은 더욱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광고 마케팅 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제품 홍보 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고 공익성 캠페인을 열심히 집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브랜딩이란 장기적인 투자니까요. 당장 이번 달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마케팅 활동을 멈추기는 어렵겠죠.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19 어디서든 일하는 시대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해 하반기 광고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이러한 시기에 광고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